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8월달 A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하시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현재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콩 찍으셔서 여러가지 작업 환경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웠을 때 원래대로 되돌리는 작업은 리셋 에센셜입니다. 클릭하셔서 원상복구 시켜주면 될 텐데요. 패널의 크기는 저 구석에 있는 화살표를 콩 찍으시게 되면 패널을 넓게 보거나 좁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넓게 펼쳐놓고 작업하시는 게 편하겠죠. 왼쪽에 도구 상자 역시 조그만 화살표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누르면 넓게 볼 수 있고 좁게 볼 수 있으니까 편하게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 또 마련되어 있네요. 여기에서는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수정이 가능하고요. 일단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면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세팅을 해주시면 될 텐데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게 되면 우리 글꼴에 대해서 설정을 미리 해놨군요.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리스트를 쭉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한 친구는 V체크를 꺼주시면 좋겠고요. 단위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죠. 우리 작업하는 단위는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단위이지만 글꼴이라든지 선의 경우에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을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눈에 잘 띄는 색깔이면 좋겠죠. 컬러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고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작업 환경의 색상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단추를 이리저리 옮겨 보세요. 색상을 어둡게 보거나 밝게 보거나 편한 대로 수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시험 보는 동안에는 이 정도까지만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오케이. 첫 번째 문제 제작해 볼게요. 문제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사이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에 80이라고요. OK 단추 누르면 새로 열리죠. 작업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배치할 건지는 시험장에 갈 때 자를 가지고 가시면 좋아요. 이 정도 위치에다가 작성을 해야겠구나 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 배치할 건지 정하셔야 될 텐데 가이드라인을 뽑으려면 눈금자를 꺼내 놓으셔야 됩니다.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쇼 룰러라고 하면 주변에 눈금자가 생길 거고요.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을 뽑으실 때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질질질 끌어서 당기시면 이렇게 선이 딸려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정도 위치에다가 배치해야 되겠구나 라고 쭉쭉 끌어서 위치를 정하시면 되겠죠. 우선 제작할 때에 색상들이 미리 지시가 다 되어 있으니까 써먹을 색상들을 좀 뽑아 놓도록 할게요. 뽑으실 때에 스와치 패널에다가 뽑아 놓으시면 작업하시기가 편리할 거예요. 그룹을 하나 만들게요. GTQ 시험 보는 동안에만 쓸 거니까 GTQ라고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요 안에다가 내가 필요한 색상들 뽑아 놓으시면 되겠죠. 뉴 스와치라고 하는 종이 접힌 아이콘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화창이 뜨면서 색상 값을 줄 수 있고요. CMYK 숫자 값을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단추 누르면 새로운 색상이 이렇게 뿅 하고 바뀌는 게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뉴 스와치 누르시고 색상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파인애플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파인애플의 경우에는 도형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는 방법을 쓰시면 편하겠네요. 일립스 도구를 선택하셔서
요 정도 범위에다가 그릴 겁니다.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파인애플의 아웃라인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너무 달걀처럼 동글동글하죠. 파인애플은 좀 위아래가 납작납작하니까 일부분을 수정해서 쓸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점이라고 콕 찍었을 때 이렇게 핸들이 뽑혀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핸들의 끝자락 동그란 방망이를 쭉 당기시면 원의 일부분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에 6시 방향에 있는 이 점을 수정해 볼까요? 얘를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양쪽에 핸들이 뽑혀 나온 게 보이시죠? 자, 그 핸들의 끝자락 동그라미 방망이를 쭉 당기시면 원이 이렇게 수정되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색상을 지정할까요? 스와치 패널에다가 뽑아놨던 색깔, 이 색깔입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을 바로 선택해서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색깔 말고 바깥쪽에 색깔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 선은 없습니다 라고 None이라고 체크하실 수도 있네요. 파인애플에 그림자가 살짝 져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펜으로 일일이 그리셔서 디바이드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쉽게 가보도록 할까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지우개 도구를 꾹 누르고 계시면 가위와 칼이 보입니다. 자, 나이프 툴 이용하셔서 이 친구를 쭉 칼로 잘라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그릴 수 있으니까 펜도구보다는 좀 쉽겠죠. 클릭 드래그 해서 쭉 지나가겠습니다. 셀렉션 툴 이용해서 얘를요 라고 따로 선택할 거고요. 채우는 색깔 스와치에서 찾으시면 바로 적용이 되겠죠. 파인애플에 사선들이 보입니다. 자, 요 사선들도 마찬가지 선들을 여러분들께서 펜으로 그리실 수도 있고요. 그냥 브러쉬로 편하게 그리셔도 관계없겠죠. 브러쉬의 경우에는 클릭해서 쭉쭉 문질러 주시게 되면 브러쉬로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브러쉬의 경우에는 두께가 너무 두껍게 보이죠? 브러쉬 패널에 가셔서 그 브러쉬에 일반적인 두께를 주겠습니다. 베이직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가느다랗게 선이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선의 두께에도 아래쪽에 스트로크라는 친구에서 두께 값을 바꿔주실 수 있죠. 브러쉬로 문질문질 사선을 그려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파인애플은 좀 잠가두도록 할까요? 이 친구는요 라고 파인애플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 주시게 되면 선택할 적에 이 친구는 걸리적거리지 않을 거예요. 자, 몽땅 다 짜라락 선택하셔서 브러쉬에 가셔서 베이직 일반으로 바꾸시면 선이 가늘어질 거고요. 문제에서 지시하고 있는 선의 두께 2포인트짜리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 굵기 조정 가능하죠. 다만 그 선의 끝자락이 너무 뾰족뾰족해 보이니까 이 끝자락을 둥글게 다듬어 주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의 제일 끝자락 보시면 옵션 단추가 있습니다. 3줄이 콕 찍으셔서 옵션을 좀 보여주세요. 쇼 옵션 하시게 되면 그 끝에 뾰족하게 말고 동글동글 다듬어 주세요 라고 라운드 캡을 씌울 수가 있어요. 눈, 코, 입을 좀 그려보도록 할까요? 눈은 일립스, 눈썹의 경우도 동그라미를 활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요. 아래쪽에 있는 점 하나를 따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6시 방향에 있는 이 점이요 라고 클릭하셔서 위쪽으로 쭉 올려주시면 웃는 눈처럼 보이죠. 눈동자 부분은 복사해서 써먹을까요? 얘랑요, 쉬프트, 쟤랑요 라고 같이 선택하셔서 Alt 누르고 질질질 끌고 가시면 쌍댕이 복사가 될 거고요. 눈썹도 Alt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을게요. 파인애플의 입도 동그랗게 그려주시고 위쪽에 있는 점만 따로 선택할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꽁 찍어서 얘는 좀 아래로 내릴게요. 입술. 역시 혀 부분은
이렇게 지나가서 잘라주게 되면 따로 색상을 넣으실 수 있겠죠. 얘는요 라고 셀렉션 툴, 칼을 들겠습니다. 나이프 툴, 쓱 지나가요. 분리가 됐죠. 선택 도구 눌러서 색상을 정해주시면 혀 부분도 완성이 되는군요. 아래쪽에 그림자는 일립스 그리시면 되겠네요. 쭉 길게 그림자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순서상 파인애플보다는 뒤쪽으로 빠졌으면 좋겠죠. 얘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레인지 순서를 맨 뒤로 뺄 거예요. Send to back 이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펜툴을 이용해서 머리 부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클릭하게 되면 직선을 그릴 수 있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질 텐데 드래그를 할 적에 이렇게 핸들이 뽑혀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그리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가려는 방향과 핸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다면 이 핸들은 끊어주시거나 아니면 방향을 틀어주시면 좋겠죠.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끝자락 당겨서 저쪽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끌어당기시면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방향을 바꾸고 싶다 Alt 해서 핸들의 끝자락을 옮겨주시게 되면 방향을 급격하게 바꿀 수 있어요. 간섭받지 않고 그냥 아예 잘라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다 그럴 때는 핸들의 끝자락이 아니라 핸들이 뽑혀 나오는 이 중심점을 Alt 클릭해서 아예 잘라버리게 되면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핸들을 Alt 클릭하셔서 중심점 끊어주시면 방향 급격하게 바꾸실 수 있어요. 시작 지점은 여기요 클릭, 도착하는 건 여기요 클릭 드래그, 방향을 요 안쪽으로 쏙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핸들이 저 바깥쪽으로 가겠다라고 뽑혀 나와 있죠. 그렇다면 잘라서 없애버리겠습니다. Alt 클릭하셔서 끊어주시고요. 클릭 드래그 곡선, 가려는 방향과 다르다면 Alt 클릭해서 핸들을 잘라버려요. 클릭 드래그 곡선, 방향을 잘라버려요. Alt 클릭 반복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시고 나서 위치나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는 여기입니다. 방향은 저기입니다. 라고 핸들과 점을 옮기실 수 있으세요. 수정을 하세요. 펜툴을 이용해서 계속 그려볼게요. 클릭해서 시작은 여기요. 클릭 드래그 곡선입니다. 방향을 틀어줄 거예요. Alt 클릭 끊어줬고요. 제작을 하실 때 펜툴을 이용하셔도 되고 브러쉬나 연필 이용하셔도 되고 그리시기 편한 방법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파인애플의 팔의 경우에는 블러 브러쉬를 활용해 볼까요? 블러 브러쉬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하시게 되면 쭉 드래그해서 그리는 만큼 이 친구가 아웃라인으로 그려져요. 그냥 브러쉬를 이용해서도 똑같이 그리실 수가 있을 텐데 보기 뷰 메뉴에서 아웃라인이라고 눌러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시죠? 안쪽에 채워져 있는 친구가 그대로 아웃라인으로 그려지는 게 블러 브러쉬이고요. 그냥 브러쉬의 경우에는 뼈대만 남아 있어서 결과물이 실제로는 다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요. 자, 이 친구를 이용해서 팔을 그려볼게요. 블러 브러쉬. 안쪽에 그림자진 것처럼 보이는 건 칼을 들어서 분리를 하면 되겠죠. 셀렉션 툴 누르셔서 안쪽의 색깔은 조금 더 짙어 보여요. 손가락은 일립스 이용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반대쪽 팔은 그대로 반대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얘들아 라고 선택하셔서
반대로 반사시켜주는 거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반사하는 거울은 요 가운데쯤에다가 대고 반사를 시키셔야 되겠죠. 중심점이 현재는 내 팔뚝의 가운데로 잡혀 있으니까 Alt 누른 상태에서 이 얼굴의 중심점 콩 찍어 주시게 되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프리뷰로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했던 팔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카피 눌러서 이렇게 처리하시게 되면 파인애플이 완성이 됐죠. 저장을 하실 적에 가이드라인을 뽑았던 건 내가 범위를 맞춰줘서 작업하기 위함이니까 뷰에서 가이드라인 뽑았던 거는 지워주시고요.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 역시도 나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뷰에서 룰러스를 꺼주시면 좋겠네요. 파일 저장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는 시험장에 가시면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방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파일의 이름은 주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 그리고 파일의 이름 지정된 대로 만들어 줄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두 번째 문제니까 뒤에다가 2번 붙일 거고요. 사이즈 100에 80짜리입니다. 오케이. 눈금자를 켜두는 게 위치 맞추기가 편하겠죠? 보여주세요. 뷰. 룰러스 눈금자를요. 쇼 룰러. 색상을 먼저 뽑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스와치 패널에서 새로운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뉴 그룹 클릭하셔서 그룹의 이름은 시험 보는 동안에만 임시로 쓸 거예요. GTQ라고 넣어놓도록 하죠. 제일 끝자락에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졌으면 색깔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뉴 스와치. 반복해서 넣어주세요. 뉴 스와치. 색상에 대한 지시에서 이렇게 이 색깔에서 저 색깔로 변합니다 라고 하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마도 요 서핑보드에 있는 그라디언트 색깔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스와치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색깔들 별로 많진 않네요. 얘랑 좀 비슷해요 라고 그라디언트 색상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라디언트 패널을 클릭하시게 되면 얘는 이런저런 색깔들이 들어있는 중입니다 라는 게 보여질 텐데 언급된 건 색깔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쓸데없는 물감은 빼도록 할게요. 질질질 끌어서 패널 바깥으로 밀어내시면 이렇게 물감은 두 개만 남을 거고요. 첫 번째 물감은요 라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CMYK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시되어 있는 색상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만들어진 친구는 질질질 끌어서 우리의 스와치 패널에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척 갖다 놔도 들어가질 않는군요. 우리의 그룹 쪽에다가 넣어지진 않으니까 그대로 기본 패널에다 넣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색깔을 보시면 알 수는 있겠죠?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유니콘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뽑을게요. 유니콘을 펜도구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까요? 펜 툴을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면서 곡선화 시키기 힘드시다면 그냥 클릭하셔서 대강의 얼개를 만들어 놓으세요. 클릭, 클릭, 클릭. 대략의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면 펜 툴 꾹 누르고 있으면 나타나는 컨버트 툴 이용하셔서 직선을 곡선화 시켜 줄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으로 쭉 변형되는 거 보이시죠? 당겨서 곡선화 시킬 때 이렇게 꼬이면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대강의 모양을 만드시고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바꿔주시면 되고요.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대충 비슷한 느낌이 들면 거기서 멈춰주세요.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으면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완성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유니콘의 뿔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펜 툴 이용하셔서 클릭, 클릭, 클릭.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컨버트 툴 이용하셔서 쭉쭉 당겨 주시면 곡선이 되지요. 갈기의 경우에는 그냥 일립스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꼬랑지 부분 펜 말고 우리 브러쉬로 그려볼까요? 브러쉬 툴 이용하셔서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문지르르 하시게 되면 대강의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 제자리로 돌아오실 때 Alt 누른 상태에서 완성을 시켜 주시게 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안쪽에 채워주는 색깔 넣어 주시면 꼬랑지 모양이 되겠죠? 연필을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펜 툴 이용하셔서 쓱쓱쓱 브러쉬처럼 그려주실 수 있어요. 역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Alt 눌러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겠죠. 아래쪽에 어두운 그림자 이 친구의 경우에는 길쭉한 일립스를 그려줄 거고요. 같은 친구를 Alt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 볼게요. 그 위쪽에다가 얹으시면 이 친구 겹치는 부분만 따로 빼서 그거를 남겨주시면 이 그림자 지는 부분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두 친구를 몽땅 다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 불러와 줄까요? 윈도우 메뉴에 보시게 되면 A, B, C, D, P 패스파인더 불러오시게 되면 쉐이프들을 조합해서 쓸 수 있는 합쳐주겠다, 빼겠다, 나눠주겠다 패스파인더 보입니다. 뺄게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진 부분만 따로 만들어서 얹으실 수도 있고요. 오브젝트를 제작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어떤 걸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한 대로 작성하세요. 유니콘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군요. 이펙트를 줘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림자를 주도록 할 텐데요. 그림자 줄 경우에 이 오브젝트들이 따로따로 그림자가 지면 곤란하겠죠. 얘네들은 한 덩어리로 묶여야 전체적인 그림자가 질 거예요. 너네들이라고 한꺼번에 잡으시고 오브젝트에서 그룹 묶어 주시게 되면 이제 이 친구는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펙트 효과를 주겠습니다. 스타일, 라이즈, 드랍시도 보이시죠? 프리뷰로 보시면서 문제지와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지 농도라든지 거리값 조절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결 무늬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바람일까요? 연필을 들겠습니다. 출렁출렁 그려주세요.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Alt 누른 상태에서 제자리로 마무리 시켜 주시고요. 색상 정하면 되겠죠? 서핑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서핑보드는 일립스 이용하셔서 길쭉하게 원을 그려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자, 길쭉한 원.
위아래가 좀 뾰족했으면 좋겠죠. 자, 일부분을 동그랗게 하거나 뾰족하게 할 때 펜촉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magnetum이 컨버트 툴 이용할 수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 둥근 부분이 오히려 뾰족해지죠. 아래쪽도 둥근 부분을 뾰족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핑보드에 대략의 크기가 나왔다면 요거를 반으로 나눠주도록 할까요? 선을 그리시고요. 쭉 라인 툴 이용하셔서 그려주겠습니다. 얘랑 쟤랑이요 같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준다, 빼준다, 나눠준다 라고 하는 디바이더 이용할 수 있겠네요. 콩 찍으시게 되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나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언그룹이라고 풀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죠. 선을 그리시고요. 나머지도 분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인 툴 이용하셔서 쭉쭉 그려줄 거고요. 그 선을 그대로 반대쪽에다가 반사시켜 줄까요? 우리 리플렉트 툴 앞서서 배워봤었죠? 리플렉트 툴 반대로 뒤집어 줄 때 여기 보드의 가운데 쪽에서 뒤집어 줬으면 좋겠네요. Alt 여기요 라고 기준선 정하시고요. 원래 있던 선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도 다시 한번 분리를 해볼까요? 디바이더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룹을 풀어보겠습니다. 언그룹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분리된 게 보이시죠? 아래쪽의 경우에는 합쳐주셔야 되는데 여기 빈 공간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네모지게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든 친구들을 합쳐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쳐주시면 한 덩어리가 될 거고요. 아래쪽에 V자 모양으로 좀 파도록 할까요? 펜도구 이용하셔서 V자 모양을 이렇게 파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충 그려주시면 이제 요 친구 두 개의 덩어리 선택하셔서 뺄 거예요. 라고 패스파인더 눌러주시면 빠지기도 하죠. 색상을 지정해 보도록 할까요? 색상, 지시되어 있는 색상으로 맞춰 주시고요. 적당히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세요. 반짝 반사되는 부분은 일립스 이용하셔서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얘를 복사하시게 되면 쌍둥이가 이렇게 생길 건데 교차 지점만 이렇게 남겨주도록 두 개의 교차점 빼주도록 할까요? 얘들아 라고 두 개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뺄게요 라고 하면 이 조각만 남죠. 선을 그려주세요. 펜툴 이용하셔서 여기하고 저기하고요 라고 선을 그리셔서 선의 두께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를 이용해서 리본과 아래쪽에 찰랑이는 물 그려주도록 할게요. 브러쉬를 들으시고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셔서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 친구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브러쉬의 종류를 고르시면 될 텐데요. 문제에서 브러쉬의 종류와 위치 알려주죠. 데코레이티브에 찾겠습니다. 브러쉬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책이 꽂혀 있는 친구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데코레이티브 배너 가셔서 배너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브러쉬를 들으셔서 아래쪽도 마찬가지 쭉 문질러 주시고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배너가 아니죠. 라이브러리에서 다시 찾겠습니다. 아티스틱 가셔서 아티스틱 워터 컬러 스트로크 3번이라고 되어 있군요. 모양을 봐서는 유추가 되지 않으니까 이름으로 정확하게 찍어주시면 좋겠죠. 얘는요 라고 선택하시고 위쪽에 브러쉬의 종류를 리스트로 보겠습니다 라고 3줄이를 콩 찍으시게 되면 이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 리스트 뷰. 이제는 이 친구 이름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네요. 워터컬러 스트로크 3번.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툴 누르시고요. 클릭하셔서 쓰겠습니다. 글씨를 쓰고 보니 문제에서는 첫 번째 글자들은 다 대문자인데 제가 몽땅 다 소문자로 썼군요. 예를요 라고 선택을 하셔서 지울 필요 없이 타입 메뉴에 가시게 되면 체인지 케이스라고 있어요. 몽땅 다 대문자로 할 건지 몽땅 다 소문자로 할 건지 중간중간에 대문자를 섞어줄 건지 우리는 이 타입을 원하는 거죠. 타이틀 케이스. 글꼴 맞춰 주십시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썸머 홀리데이는 에이리얼의 블랙 폰트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사항대로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위쪽은 노랗고요. 아래쪽은 보라보라 하군요. 이렇게 글자가 위아래가 서로 색깔이 다를 경우에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글자를 뽀사주시면 돼요. 타입 메뉴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글자의 성격을 버리고 패스의 형태로 바뀝니다. 예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칼을 들어서 쭉 지나가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요 위쪽과 아래쪽으로 글자가 분리가 됐어요. 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만 선택하셔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작업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흐리멍텅해지고 요 글자 상태들만 쭉 나오게 돼요. 아이솔레이트라고 해서 독립적인 공간으로 들어간 건데요. 요 아래쪽에 있는 글자들만 색깔들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캘리포니아 서핑이라고 하는 글자의 경우에는 타입 오너 패스를 이용해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패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펜툴 이용하셔서 여기를 따라서 글씨가 얹어질 거예요 라고 클릭 드래그 곡선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타입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타입 오너 패스 이용하셔서 이 위에다 글자 얹어주시면 되겠죠. 클릭. 글꼴 맞춰주세요. 저장하시기 전에 대략의 위치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글자에서 지시된 사항들 정확하게 넣는지 확인하시고요. 저장하실 때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눈금자는 빼주셔야 되겠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뷰에서 룰러를 하이드 룰러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저장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맞춰 주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GTQ방이 있습니다. 경로 맞춰 주시고 이름 처음에 들어갔던 거 오타 없는지 확인하시고 저장하셔서 두 번째 문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좀 다르군요. 다시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뉴.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마지막 3번 문제이고요. 용지 사이즈는 120에 80입니다. 오케이. 색상들을 먼저 뽑아내야겠죠. 스와치 패널에서 새로운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색상을 추가하도록 할까요? 뉴 스와치.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등록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군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패턴으로 등록할 친구와 오브젝트를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배 모양의 경우에는 펜으로 그리는 게 좀 편하겠죠. 펜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시면 일단 시작점은 여기입니다.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질 거고요.
가려는 방향하고 이 핸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핸들이 뽑혀져 나온 점을 Alt 클릭해서 잘라버리시면 되겠죠. 만들어진 친구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수정하고 싶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을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수정도 가능해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펜 툴로 그리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방향이 다르다면 Alt 눌러서 핸들을 자르시고요. 패턴으로 써먹을 친구도 만들어 줄게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배경이 되는 회색 그려주시고요. 안쪽에 웨이브 지는 요 선의 경우에는 라인 툴 이용하셔서 선을 하나 임의로 그려줄게요.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선이 하나 생겨날 거고요. 요 친구를 꾸깃꾸깃 꾸겨주시면 되겠죠. 위쪽에 이펙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꾸깃꾸깃 꾸겨주는 디스톨트 중에서 지그재그 적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프리뷰로 보면서 간격과 크기, 개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사이즈를 좀 줄일 거고요. 개수도 3개로 줄여 보겠습니다. 스무스로 바꿔주시면 대략 이런 느낌이 들지요. OK 단추 눌러서 나올 거고요. 요거는 실제로는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뷰에서 아웃라인 보시게 되면 실제로는 직선입니다. 하지만 얘를 곡선처럼 효과를 준 거죠. 오브젝트를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라고 확장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진짜로 꼬불탕거리는 선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선의 개수가 4개로군요. Alt 드래그 하셔서 밑에다가 끌어다 내리시면 복사가 되죠. 방금 했던 작업을 반복적으로 작업할 때는 Ctrl D 눌러주시게 되면 반복적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패턴을 등록하세요. 물결이라고 되어 있군요. 얘들아 라고 몽땅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 가시게 되면 패턴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만들어 줄게요. 메이크.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갈 거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패턴의 이름을 주도록 할까요? 물결.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메뉴를 던 체크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동그란 택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뽑습니다. 선의 경우에는 색깔과 더불어서 두께값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두께값은 스트로크에서 2포인트라고 수정을 해줄 거고요. 점선까지도 되어 있으니까 대시드 체크하셔서 그 점선의 기럭지 조절하시면 되겠죠. 프리뷰로 보시면서 이 정도 느낌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파도를 그리겠습니다. 파도의 경우에는 펜도구 이용하셔도 되고요. 브러쉬를 이용하셔도 되고 연필 도구 쓰셔도 되고요. 본인이 편한 거 쓰십시오. 펜도구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배는 다시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Alt 누르신 상태에서 개체를 끌어당기시면 복사가 될 거예요.
순서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제일 앞으로 갖고 올까요? Bring to Front라고 하셔서 가져다 놓겠습니다. 겹쳐져 있는 요 회색의 경우에는 복사해서 써도 되겠죠. 예를요 라고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시고요. 선은 없고 채우는 색깔이 회색입니다 라고 적용을 할 거예요. 다만 이 친구의 경우에는 색깔이 반투명하다 라고 투명도도 주어져 있으니까 오퍼시티 값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퍼시티 위쪽에 있는 옵션에 오퍼시티 값을 바꾸시거나 오른쪽 패널에 있는 트랜스퍼런트 투명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고리에 걸려져 있는 이 곡선은 그냥 연필을 들어 볼까요? 연필 도구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해서 그려줄게요. 가방을 만들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뽑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가방의 아웃라인을 만들 건데요. 클릭해서 드래그 할 때 모서리가 너무 많이 둥글다 싶을 때 왼손의 도움을 받아요.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르시면 모서리의 곡률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적당한 곡률이 나왔을 때 멈추시면 되겠고요. 같은 간격으로 안쪽으로 조금 줄여볼까요? 너는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에 패스 가시면 옵셋 패스가 있을 겁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안쪽으로 작아질 거니까 마이너스 값을 주시고 얼마나 작아질지는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가장자리 선의 경우에는 점선이 불규칙하게 들어가 있네요. 너는요 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를 체크를 해주시되 여기에서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값들을 긴 값과 짧은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긴 거는 한 10 정도로 볼까요? 짧은 거는 2 정도로 보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면 될 텐데요. 저는 길게 10만큼 갔다가 짧게 이만큼 쉬고 짧게 이만큼 갔다가 다시 짧게 이만큼 쉬겠다 라고 했습니다. 반복이 되면 이렇게 일점세선이 되는 거겠죠. 간격이 너무 일정해서 요 끝자락에 많이 쉬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쉰다 라고 똑같은 간격을 줬더니 너무 일정해 보이네요. 끝자락을 한 4 정도로 바꿔서 수정을 해 봅니다.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이 들죠. 나머지 가방에 장식들도 좀 달아 볼게요. 손잡이의 경우에는 펜 도구 이용하셔서 쭉쭉쭉 그려 주시고요. 선의 두께값 그리고 선의 모퉁이 둥글기를 좀 옵션 조절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다만 이 친구는 실제로 뷰 메뉴에서 아웃라인으로 보면 뼈대밖에 남지 않으니까 이 친구를 실제로는 두껍게 아웃라인이 보일 수 있도록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웃라인이 보이게 될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손잡이에서도 역시 뷰에서 아웃라인 보시게 되면 선으로 이렇게 가늘게 보이죠. 얘도 오브젝트를 익스펜드라고 해주시게 되면 두께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맨 뒤로 빼겠습니다.
역시 배는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배는 한 척을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복사할까요? Alt 눌러서 질질질 끌고 갈 거예요. 반복하는 건 컨트롤 D 눌러서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이 친구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룹을 묶어라 라고 되어 있으니 얘들아 라고 같이 Shift 눌러서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그룹 묶어 주시게 되면 이제 흔들림 없이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태그 복사해서 붙일까요? 태그 선택하셔서 Alt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될 거고요. 쓸데없는 부분들은 좀 지울게요. 선도 필요가 없군요. 가운데 부분만 패턴으로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를 얹어 줄게요. 패턴으로 등록했던 친구는 우리의 스와치 패널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얘는요 라고 채우기를 패턴으로 채울래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패턴이 바로 들어갈 텐데 크기가 너무 크게 들어갔죠? 크기를 좀 줄여볼까요? 스케일 툴 이용하셔서 더블 클릭 비율을 맞춰주시면 될 텐데 어느 정도 맞출 건지는 프리뷰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까지 같이 줄어들면 곤란하겠죠. 오브젝트는 V체크를 해제하고요. 패턴에만 스케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죠. 오케이 눌러서 나올게요. 글씨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이프 2 누르시고요. 파일 저장하기 전에 불필요한 것들은 좀 지울까요? 뷰 메뉴에서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게 있다면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 뽑아놓은 게 있다면 눌러도 하이드. 파일 저장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하겠습니다.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눌러서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까지 완성이 됐네요. 오브젝트를 그리실 때에 꼭 펜툴로만 쓰지 않아도 되니까 본인이 편한 도구를 좀 개발을 하세요. 브러쉬나 펜툴, 블럭 브러쉬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작업을 완료시켜 주는 걸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1년 8월달 A유형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